안녕하세요. 오늘 0.7%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대규모 적자를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들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9540이고 7월 23일 1시 1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번 2분기 실적에 그 후판 가격의 상승분,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반영을 시켜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번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의 대규모 좀 적자가 나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좀 어닝 쇼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 실적 부진에 이제 대규모 적자를 발표를 하고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강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주들이 가끔씩 보면 과거에도 한 번씩 그랬는데요. 대규모 부실 자산을 한 회계 연도에 싹 다 반영시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 단어를 이제 빅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빅베스라고 해서 한 회계 연도에 부실 자산을 다 반영시켜 버려 가지고 악재를 털고 가는 거거든요. 악재나 이런 부분들을 털고, 악재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냈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발목 잡힐 일은 없겠죠. 오히려 부실 자산을 다 털어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의 흐름도 그런 이제 흐름들과 유사하지 않나 싶은데, 그동안에 이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후판 가격도 상반기에 일부 인상이 됐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항상 좀 존재해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2분기에 그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부실한 부분들을 다 반영을 시킴으로 인해서 악재를 좀 털고 가는 그런 이제 그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대규모 적자를 발표를 했음에도 2분기는 좋지 않았지만 대규모 부실을 털어냄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실적이나 이런 성장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 조선업황이 되게 좋잖아요. 조선업황 자체는 이미 한국조선해양은 초과 수주를 달성할 정도로 목표했던 목표치 이상의 지금 초과 수주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이 조선업황 자체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황이 수주를 많이 따낸다고 해서 당장에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따낸다 하지만은 사실상 막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었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수주도 많이 따내놓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맨날 이제 안 좋고 적자도 많이 나고 부진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죠.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그래요. 뭐 지금의 이제 수주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따놓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뒤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열심히 따놓는 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또는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건 일단은 2년 전, 1년 전, 2년 전 정도의 수주나 이런 것들이 부진했던 영향이 큰 거고요. 그런 또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수주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저가 수주에 따내놓고 수주도 부진했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또 영향이 되고 수익성 악화에 영향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주들의 특징이 일단은 수주를 따낼 때 수주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주 금액을 따놓고 한 2, 3년 뒤에 인도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데, 이 중간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조선사들이 다
떠안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또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버린다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도 더 줄어드는 그런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후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현재 실시간으로 그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나 올해 실적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12만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좀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위로는 15만 6천원대, 16만원대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를 두고 있습니다. 저 구간을 돌파를 한다는 게 뭐 짧은 기간에 가능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짧은 기간 안에 돌파를 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 구간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온 거고, 그 조정의 빌미가 후판 가격 인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조선해양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좀 조정이 깊었고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향성만큼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악재가 있었고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하회하는 일이 2번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초과 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든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반등이든 바닥 자리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저가의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는 12만원대 초반, 중반 정도가 이제 좀 저가 자리가 될 수 있는, 또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 구간에서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런 이제 하락 흐름들도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요. 사실 어제 좀 아쉽죠? 어제 상승 흐름들을 좀 강하게 더 줬다면 충분히 어제 흐름에서 돌파가 되고 했을 텐데, 어제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려고 하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의 분명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한 번을 못 넘어갔는데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하락에서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변화의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쪽의 순매수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쉽게도 외국인들이 함께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속된 매도를 보여주면서 다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관들이 강하게 샀지만 그 물량들,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제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받아내는 형태가 되면서 조금은 아쉽게 이제 윗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으면은 아마 하락 전환으로도 됐을 텐데, 그나마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해서 윗골이나 이런 것들 달리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도 일단 뭐 기관들이 사고는 있지만 다소 좀 외인들 매도하는 물량에 비례해서 보면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뭐 함께 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들의 포지션은 확실히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2만원대 국면에서는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뭔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정상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기관도 기관이지만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다시 또 매수로 접근해서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그동안에 이제 뭐 목적지를 잃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이제 목적지를 좀 제대로 잡고 방향 전환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는 이제 목적지나 이런 부분들을 상방으로 다시 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문제는 이제 속도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의 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목적지 방향만 맞으면 속도야 느리든 빠르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방향이 전환됐고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방향 전환을 한 이 시점에서 혹시 수주 모멘텀 어디서 뭐 대규모 수주를 따내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훨씬 더 탄력 있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이 하락 국면에서 아무리 수주를 따내와도 주가는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이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혹시 수주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거기에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게 이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2만원대 중반 밑으로가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고, 오히려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매일같이 양봉만 나오면 좋겠지만은 음봉 나오는 날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잘 다지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떨어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기간들 속에서 반등 흐름들을 하반기에 좀 차분히 좀 기대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은 이 종목 뭐 괜찮죠. 좋은 종목이고, 대신에 좀 너무 느리고 좀 묵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빠른 종목, 뭐 단기간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아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단기간에 슈팅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무료 추천 종목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많이들 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자한 코스메틱이 9시에 추천 나갔고요. 예스24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9시 1분에 예스24 추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도 아침 9시 2분에 추천 나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수급 들어오고 단기간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들로 뽑아서 무료 추천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이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시황들 자세히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이어나가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 여러분들 맞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담겨져 있는 어플이고요. 그날 주도하는 테마가 어떤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